딸이 3명이 있는데 똑같이 유언장을 자기 중심으로 유언장을 써달라고 나 진짜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러면 안 되지만 어머님 아버님의 사망만 기다리는 사람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상담을 드렸냐면 유언 대용 신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뭐 주식도 될 수 있고 부동산도 될 수 있고 이거를 신탁회사에다 맡기고 그 신탁회사가 그거를 보관하기도 하고 관리하기도 하고 개발하기도 하고 처분하기도 해서 예를 들어서 신탁회사에서 맡겼으니까 이거를 계속 관리하고 있다가 여기서 받아들이고 있는 임대료 같은 거는 A라는 사람한테 주고 신탁계약이 종료가 되면 이 부동산의 원본은 B한테 줘라 라고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하고 있는 동안에 임대료는 이 사람한테 주고 끝나면 B한테 주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심지어 신탁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 상품들이 있죠. 금융상품들 심지어 정기예금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주식도 가능하고 정기예금도 가능해요. 심지어 정기예금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여기서 발생한 이자는 A라는 사람한테 꼬박꼬박 줘라. 그리고 여기에 원금은 B한테 줘라. 이게 스플릿이 가능해요. 그렇죠? 더 나가서 이제 예상하셨겠지만 주식도 가능한 거예요. 주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배당은 이 재산적 가치는 A라는 사람한테 주고 요 의결권은 B한테 줘라. 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유언 대용 신탁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 시각에서 보면 유언 대용 신탁은 친하지가 않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어떤 게 익숙해 있냐면 뭐 자필 유언, 유언 공증 이런 것들이 많이 익숙해 있잖아요. 우리가 민법상에서 유언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대략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자필 유언, 그렇죠? 그 다음에 녹음으로 하는 유언, 그 다음에 이제 공정증서라고 해서 유언 공증 이 3가지가 가장 유명하고 그나마 법적 효력이 가장 큰 게 이제 유언 공증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유언 공증은 나름대로 장점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언 공증을 하면 일단 내가 법률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법원에 우리 흔히 소유권을 넘기려면 법원의 검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근데 유언 공증을 하게 되면 법원의 검인 절차 없이 명의를 넘기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괜찮아요. 그런데 단점도 있거든요. 부동산은 이렇게 되는데 금융은 유언 공증을 했다 하더라도 명의를 잘 안 변경시켜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실제 사례예요. 제가 보통은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자녀가 부모님한테 사전 증여를 해달라고 하거나 유언장을 작성해달라고 하는 건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예전에 한번 따님 한 분하고 고객이 같이 이렇게 저 상담하러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이미 두 분이 벌써 표정이 안 좋아. 이미 싸우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은 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따님이 전문가의 입을 빌려서 이게 유언장을 작성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내 입을 빌려서 하고 싶었던 거죠. 부모님을 모시고 왔으니까 제가 많이 불편했죠. 근데 벌써 그런 느낌이 드니까 조금 얘기를 하다가 잠깐 따님이 화장실에 잠깐 갔었어요. 그래서 어르신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무슨 일이 있으시냐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딸이 3명이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모두 다 똑같이 유언장을 자기 중심으로 유언장을 써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가장 욕심 많은 사람이 딸이 나를 데리고 여기까지 온 거다. 나 진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애들까지 근데 내가 애착이 가는 건 막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상담을 드렸냐면 3명 모두 그 따님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해 주라고 그랬어요. 공증까지 받아도 괜찮다고 그랬거든요. 유언장은
그 유언 공증도 마찬가지고 자필 유언도 마찬가지고 녹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형식 요건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뭐냐면 날짜예요. 왜냐하면 유언장, 유언 공증을 포함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작성된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있고 그 앞에 간 건 다 무효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상담을 드렸냐면 첫째 따님, 둘째 따님, 셋째 따님 모두 다 유언 공증해 주시고요. 진짜 주고 싶은 자녀를 맨 마지막 날짜로 해서 적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네. 굉장히 행복해 하시고 가셨어요. 좀 여기에는 단점이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유언 공증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검인전차 없이 명의 이전이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쟁점이 있을 수 있는 게 현재 유언 공증은 누가 언제 어떻게 유언 공증을 했는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작성된 거라는 확정이 되지 않는 한은 이게 틀릴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실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 공증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 네. 묵혀서 집행이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단점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금융 같은 경우에는 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유언 공증에 홍길동한테 계좌 뭐뭐는 홍길동한테 줘라라는 걸 유언 공증을 가지고 와도 네. 은행에서 쉽사리 명의 변경 잘 안 해줘요. 왜냐하면 해줬다가 또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에 걸거나 이런 항시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수신 매뉴얼 뭐 이런 쪽에 그렇다 하더라도 상속인들의 공동의 합의를 받아와라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도 있고 그다음에 유언 공증도 대략 최대 한 300만 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네. 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언 대용 신탁은 엄청난 장점이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유언 대용 신탁 계약을 하자마자 그 유언 대용 신탁 계약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 자신의 자산 관리를 진행을 하고 네. 사망한 이후에는 상속재산의 강력한 유언 기능으로 상속재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산 관리와 사망 시 재산 분할, 유언의 기능을 같이 하는데 네. 이 유언의 기능이 일반적인 유언 공증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유언 공증은 피상속인의 사망의 이벤트로 본인이 집행을 요구했던 거 그걸 하고 끝나버리잖아요. 네. 그런데 유언 대용 신탁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끔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유언의 가장 큰 특징이 내가 원하지 않는 애한테는 주지 마라. 네. 내가 원하는 애한테만 줘라. 이게 핵심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세대를 건너면 유언은 섞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첫째 아들한테만 줘라. 네. 라고 했어요. 사망하고 나서 첫째한테 줬는데 그 첫째가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그럼 피가 섞이지 않던 며느리한테 갈 수도 있고, 네. 그쵸? 네. 그 다음에 며느리한테 갔는데 그 며느리가 만약에, 요즘은 워낙 그런 가족들이 많으니까 재혼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면 전혀 일면식도 없는 다른 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한테 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겠죠. 네.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워낙 요즘은 가족관계가 복잡해지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유언으로는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낼 수 있다는 건데 네. 유언 대용 신탁은 이게 가능해요. 내가 죽으면 첫째 아들한테 줘라. 그리고 첫째 아들이 죽으면 손자 누구한테 줘라. 손자가 죽으면 또 줘라. 이게 가능합니다. 네. 효과가 굉장히 강력한 거죠. 네. 그렇죠? 요것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이러면 안 되는데 저는 워낙 많은 경우를 봤으니까 네.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요. 네. 그리고 나한테 유언장을 써주건 안 써주건 유류분 청구까지 고려하면 나는 최소 얼마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다 머릿속에 계산하거든요. 그러면 노력을 안 해요. 내가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뭐 진학도 하고 취업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조차도 안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고객분들이 이런 분도 계세요. 내가 소원이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나는 우리 애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대. 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돈을 너무 예쁘게 쓴다는 거예요. 뭐 사업한다고 까먹고 뭐 사다 손만 대면 다 망한대요. 네. 제발 가만히 내가 한 달에 뭐 1,000만 원씩 용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은 되니 네. 그냥 우리 애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하면서 어머님 아버님의 사망만 기다리는 사람도 계세요. 완전 불효자인 거죠.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언 대용 신탁은 이 기능을 다 막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애가 흥청망청 쓴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면 유언 대용 신탁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얘한테는 절대 주지 마라. 계속 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매월 1,000만 원씩 얘가 정신 차릴 때까지 네. 용돈만 줘라. 네. 나이가 50 될 때까지 네. 라고 한다거나 네. 안 그러면 조건을 다는 거예요. 얘가 취업할 때까지 네. 용돈만 주고 취업하면 그때 원본 나머지 다 줘라. 네. 이것도 가능합니다. 저희 쪽에서 그런 적도 있었는데 유언 대용 신탁으로 가족만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애들이 남 있고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손자가 네. 지금 이제 초등학생인데 얘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면 그때 재산을 물려줘라 라는 조건을 달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 제한을 두지 않으면 애가 공부 계속 안 하고 언젠가 들어가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25 될 때까지 서울대학교 못 들어가면 네. 사회에 환원해라. 아. 이런 조건도 달 수 있어요. 다양한 기능을 집어넣을 수가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기능보다도 훨씬 더 많은 다양한 기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유언 대용 신탁을 이용하면 네.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유언 대용 신탁이 우리나라에 현재 초창기입니다.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들이 뭐냐면 연관되어 있는 법률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네. 일단 세법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신탁법의 변화가 있어야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금융기관에서 신탁비즈를 하려면은 자본시장법에 저쪽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 부동산 등기법에도 할 수도 있고요. 민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네. 이게 하나씩 다 목적에 맞게끔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아직 손발이 맞지 않는 게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단점이 몇 가지를 본다면 세법 관련된 부분도 제가 이제 세무 전문가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신탁을 활성화시키려면 우리가 조세적인 혜택을 줘야 되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일본은 조세 혜택을 줬기 때문에 또 이렇게 활성화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유언 대용 신탁을 통해서 우리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조세 혜택은 아직은 없어요. 더 나아가서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유언 대용 신탁을 하게 되면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혜택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네. 신탁에 맡겨서 가압승계를 지원할 수도 있거든요. 네. 아까 제가 의결권과 우리 네. 재산권 분리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했죠. 네. 이게 우리가 보통 가압을 승계하는 데 있어서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한다라고 해서 이걸 가압 승계 신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세법에 여기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신탁을 활용하지 않는 가압 재산을 네. 아버님이 가압을 자녀한테 물려주면서 그 가압을 자녀에게 물려주게 되면 가압 상속공제라고 해서 재산 규모와 그 사람이 경영권을 행사했던 그 기간에 따라서 최대 600억의 가압 상속공제가 가능하거든요. 네. 600억의 가압 상속공제가 된다는 건, 최대 상속세를 300억을 절약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근데 현행 세법상 신탁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없기 때문에 신탁을 통해서 가압 승계를 진행할 경우에는 가압 상속공제를 못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예, 이게 조금 해결해야 될 숙제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게 부동산을 신탁으로 넘기게 되면 당연히 등기부등본에 신탁 등기로 해서 명의가 이제 수탁회사로 바뀌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누군가는 이게 뭐지? 왜 아버지가 왜 신탁을 맡겼지? 네. 라고 생각하고 혹시 신탁 원부 열람을 요청을 하게 되면 지금 열람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탁에 숨어져 있는 유언의 일부 내용이 오픈될 수 있다라는 문제도 있죠. 네. 물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있는데 네. 일단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외에서는 네. 이미 신탁을 통한 어떤 재산 분할, 유언의 기능들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네. 예,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앞으로 갈 길이 좀 멀긴 하지만 다행스러운 거는 정부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요거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정말 많이 알리고 싶어요. 정말 유용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좀 많이 이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저도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